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을 쓴 저자 자청님은 인생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인생 공략집인 셈이에요. 게임을 할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공략집부터 살펴보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 책을 읽고 안 읽고는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어나면서 로그인하고 죽어야 로그아웃하는 초장기 게임인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좋은 선택을 할수록 좋은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죠.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책의 첫 장에 보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간다. 이들을 순리자라고 하자.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나는 이들을 역행자라 부른다. 여러분은 순리자인가요? 역행자인가요? 책에서 말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지만 미래는 과거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살던 대로 살다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죽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종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 없겠지만 무의식과 자의식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리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책에서는 이 노력들을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생 공략집이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역행자 7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1단계, 자의식 해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자의식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한 정보를 알려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의식의 과잉 상태라는 건 쓸데없을 정도로 자존심만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의식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남 탓만 하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의식을 해치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발전도 할 수 없게 되겠죠. 반면 자의식의 문제점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틀 수 있습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만한 사건이 어김없이 등장하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정체성만 바꾸면 역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나는 MBTI가 I형이라서 내향적이야 라든지 혈액형이 A형이라 소심해 와 같은 말을 하며 본인을 틀에 가둬버리곤 합니다. 정체성을 본인의 한계에 가두는 건 순리자들의 특징이죠. 정체성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럼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관련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적어도 20권 정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둘째, 목표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목표를 선언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셋째,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실천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과거에는 조심성이 강한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필요했지만 오늘날까지 그 불필요한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속성은 열등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요.
유전자 오작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는 경우, 이득보다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등 인간의 유전자 오작동은 수없이 많죠. 우리를 자꾸 망설이게 만드는 이 유전자를 의식적으로 이겨내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4단계 뇌 자동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둬서 신체 최적화를 해두면 그것으로 오랜 시간 돈을 벌며 살듯이 인간 또한 한번 뇌를 최적화해두면 평생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뇌 최적화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뇌의 기능과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최적화를 해둔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되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뇌 최적화 방법이 궁금하시죠? 1단계는 2E 전략입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오목이론입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를 최대한 많이 두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돌을 많이 둘수록 성취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3단계는 뇌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안 쓰던 뇌를 자극하고 안 가본 길을 걸으며 뇌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의 뇌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건 싫어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걸 선호하죠. 바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운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타이탄의 도구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모으면 언젠간 그 모든 걸 종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책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전자책,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모으라고 조언하죠.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 걸까요? 돈을 버는 원칙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혹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겨우 이게 돈 버는 원리라니까 허무하신가요? 하지만 이 2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마련하면 돈이 벌립니다. 책 속에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은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하죠. 반복되는 패배를 통해 운동선수는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행자 모델도 실패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의 레벨이 높아질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린 책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 전해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얻게 될 거예요. 역행자 7단계를 다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사실 이 책의 핵심이 되는 뼈대는 이 7단계가 맞지만 그 안에 녹아든 자청님의 현실적인 경험담과 노하우를 참고하시면 더욱 유용할 거예요. 무자본이든 유자본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